여러분 만나 뵙고 이번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극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과 북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는 민족을 잘 활용하게 되면 민족주의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주의하게 되면 어떠한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서 독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또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데, 민족이라는 건 귀한 것이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는 유대 민족, 주이스라고 한, 또 그다음에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이라든지 다 이거 민족을 형성하고 또 나라의 기초를 닦는 것이죠. 또 나라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나라는 민족 터전 위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한민족,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참 민족이 이질화되고 또 민족주의에 빠져 가지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이런 분단의 결과,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라든지 민족주의가 우리 남북한이 어떻게 발달돼 왔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통일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족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란서의 어떻게 보면 혁명은 그 가진 자 아니면 권력을 가진 층, 이 사람들에서 실정을 느껴서 평민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실은 불란서 혁명을 성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족 운동은 대중들이 또 민중들이 저항하면서 이게 이제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참 불우와 타협하지 않고 정해보자, 이런 데서 이제 민족주의가 대개 출발하고 결속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민족주의가 심하게 이제 결속되고 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3.1운동 당시에 일제의 탄압이 너무 극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보자, 여기다 이제 민족에 대한 호소를 한 것이죠. 또 민족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결속을 또 호소하고 그 결과 또 3.1운동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민족끼리 동원돼서 힘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일종의 이제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도 무슨 독재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무슨 학생운동, 4.19 의거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힘없는 학생들이 사실은 그 정권 부패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 이것도 일종의 민주운동이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슨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또 그다음에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통일운동을 한다는 명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통일운동하는 것은 북한과 무조건 만나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근데 반정부 운동의 성격을 떴던 것이죠. 그래도 거기에 이제 민중들이 동원된 것, 이것이 어떤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민족이라는 것은 같은 어떤 혈통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같은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화와 관습,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카테고리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언어가 같아야 되고 심지어 문화 관습은 다 이제 종교가 또 같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민족은 혈통과 언어, 문화 관습, 종교 이런 것을 함께 신봉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범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좀 달라요 또. 예. 예, 북한은 원래 남북한 갈라지기 전까지는 뭐 같은 동포 같은 민족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족이 고유의 민족이 좀 변질되게 된 것이죠. 뭐 물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지니고 같은 뭐 문화 속에 있다 하지만 완전히 북한에서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소련이 들어와서 사실 뭐 혁명군을 만들고 뭐 혁명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예,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공산당식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단군 할아버지 후손의 자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예, 공산당에 어떠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변한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 범위 속에서는 뭐 북한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언어를 같이 쓰고 뭐 같은 역사를 지니고 같은 관습 풍습이 거의 비슷하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들어갈 수 있지만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민족이라고 그러겠느냐? 어떻게 반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북한의 민족이라는 것은 뭐 비슷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뭐 계급 혁명에 이바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 주의에 가서 공산주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지만 같은 민족이고 만약 공산주의를 거부한다도 안 받아들이면 너는 반동이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가게 되면 공산주의가 싫어요. 공산주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같은 민족의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같은 민족의 범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뭐 반동은 간절합니다. 이건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전부 다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민족의 정의를 남북한이 다르게 내릴 수 있고 또 민족 때문에 사실 뭐 민족 화합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북한에서는 툭하면 우리 민족끼리 뭐 외세를 배적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래 우리는 남한에서 생각하는 같은 민족인 줄 알고 그래 북한도 같은 민족이지 뭐 산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공산당에 반드시 귀하게는 민족을 그렇게 예, 계급 혁명을 같이 지지하고 이바지하는 사람만 같은 민족이고 그것을 반대하면 반동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 같은 민족끼리 뭐 같이 통일을 하자는데 왜 반대야?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 하는데도 우리는 잘 좀 눈여겨보고 사귀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한민족 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배달 민족이죠. 예, 배달이란 말은 뭐 단군 뭐 우리 조상 그때부터 쓰던 말 아니겠습니까? 예, 배달이라는 것은 밝은 땅, 아직 희망이 넘치는 아주 홍익인간이 사는 그런 세상을 배달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치했던 단군 할아버지를 종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이제 혈통적으로 내려온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형성되고 국민이 번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 한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한민족이 뭐 우수성이라는 것은 뭐 역사 속에 5천년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그 우수성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달 민족을 한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물론 배달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남쪽의 민족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싶으냐? 왜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 같은 민족 범위 속에서 들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참 가장 위대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동안에 우리 민중운동으로 정말로 이런 그 3.1 운동이 참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칭송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 정말로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온 민족이 단결해서 그것도 비무장 무슨 총을 갖거나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맨몸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인도의 간디가 뭐 아주 성자라고 취급받는 것이 다시 말해서 무저항 무기를 가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존경받는데 정말 그와 못지않게 우리의 3.1 운동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우리는 일본 앞잡이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운동의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세 볼 때 지금도 3.1의 민족 정신 또 3.1 운동 때
우리 스스로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잘 살게 해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민족 운동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이 3.1 운동 중에서 단군 그 한민족이 가장 주장했던 것이 이 경천사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또 광명사상, 평화사상인 것인데 정말로 이대로만 실천되면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런 그 하늘을 섬기고 또 그다음에 조상을 잘 받들고 또 형제간에 잘 지내고 그다음에 미래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 사랑했던 그런 이상사회가 우리나라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민족성의 고유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우리나라 뭐 그러냐. 우리 엽전이라는 뭐 우리나라 근성이 있는데 사대주의, 뭐 힘 있는 데 가서 늘어붙어 살려고 그러고, 사대주의 눈치 보면서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열등의식, 뭐 우리가 뭐 엽전이 뭐 동전이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분열주의. 이거 이제 일본 사람 식민사관에 나온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개인을 놓으면 똑똑한데 둘 셋만 모이면 늘 쌈질하고 늘 분열한다. 아주 이런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이것은 한민족의 특징이 아니고 중간에 잘못되고 살아나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뭐 변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역사에는 늘 그런 일을 해왔다. 뭐 중국의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런 데 붙어 먹고 살고 그다음에 뭐 열등의식 때문에 늘 필요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분열, 뭐 패거리 싸움을 잘하고 뭐 이런 아주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그런 나라는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없다. 그런 나라는 더 훌륭한 민족, 일본 같은 나라가 와서 교육하고 도와주고 그래야지만 그 나라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다. 이게 완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나서 우리 민족이 사실 그런가 하면서 거기 혹해가지고 뭐 우리가 뭘 할 줄 알겠어. 뭐 이러면서 아주 스스로 비하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로 해서 약소국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의 사상은 경천사상이 있었고 홍익사상이 있었고 정말 우리는 광명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인 것이지 그렇게 잘못되거나 변질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유물사관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 법칙 중에 역사를 발전하는 원동력이 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은 생산력의 발달, 다시 말해서 물질의 발달 따라서 무슨 다시 말해서 제도도 생겨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유물사관은 뭐야? 제도를 타파하고 그다음에 가진 자들한테 항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명을 해왔다. 뭐 심지어는 뭐 역사의 5단계 발전 법칙에서 노예주의 사회가 뭐 처음에는 원시 공동사회는 내 것 없이 서로 잘 놀아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너의 원시 사회가 지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내 것 생겨났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땅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땅 없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잡아다가 이제 뭐 쓰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주의 사회가 생겨났다. 그 노예주의 사회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어렵기 때문에 노예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지주 계급을 타파하는 혁명을 통해서만 노예주의 사회가 끝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뭐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다시 혁명을 통해서만 역사가 발전해 왔다. 그 노예주의 사회가 타파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농노 사회가 왔다. 땅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 밑에 가서 뭐 머슴이나 살고 뭐 임금이나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또 사는 게 비참하다 보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주 사회가 다 없어졌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공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산업 사회가 왔다. 그 산업 사회가 오니까 또 산업사는 뭐예요? 돈 많은 놈, 기업을 성공한 놈, 이놈들만 또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지. 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또 비참했다. 그 노동자들 견딜 수 없어가지고 뭐 파업을 하고 뭐 기계를 뚫어 부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망하게 이제 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우리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가진 자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이다. 이것을 그냥 적당히 대화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라도 혁명을 통해서 이거 자본가를 다 뭐 뺐든지 자본가를 없애버리든지 이래가지고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게 역사에 이런 단계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원시 공동사회, 그다음에 노예주의 사회, 그다음에 봉건 영주 사회,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역사의 발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반드시 혁명이라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혁명을 합법화하는 것이죠. 필연화시키는 거죠. 이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뭐 대한민국도 뭐 농민 반란운동, 그다음에 4.19 혁명 이런 것이 전부 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필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못 보는 것이죠. 이 유물사관인 것입니다.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합법화, 혁명을 합법화. 혁명 일으키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무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필수 불가결하다. 이 혁명을 합법화시키고 또 싸움을 조장하고 이런 것이 혁명 투쟁사, 계급 투쟁사,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북에서 사용하고 국민들을 북한 인민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은 전혀 다르게 지금 갈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르니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통일하기가 서로 주장이 다르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민족성이 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한국과 북한의 이 정통적인 민족성을 뭐라고 봐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느냐면 본래는 한민족의 정체성은 단군 그 조상 거기서 주장했던 대로 경천, 그다음에 애인, 그다음에 홍익, 이런 광명 이런 원래 정체성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되고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민족이 동지성을 회복해야지만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족이 끊임없이 주장이 다르고 이질적으로 가게 되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는 멀어지고 통일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민족은 대단히 훌륭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은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여인들의 정절 아마 대한민국처럼 연료비가 많이 세워져 있다든지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좀 빌고 그다음에 정성 들이고 희생한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어머니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어머니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남자들 군대 끌려가지만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위해서라도 다 동원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행주산성, 권율 장군을 돕기 위해서 전부 다 여인들의 치마를 가지고 와서 돌을 주워 나눴다든지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까? 한산소, 대첩 다 동원됐다든지 남편들을 다 군대 가라고 내보냈다든지 그다음에 의병장들 관군이 다 지지멸멸하고 다 망했을 때에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던 유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곽재우 선생, 고경명, 김면, 조현, 서야 서산대사, 금산의 700의총 얼마나 나라가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양만춘의 그 안시성 다시마에서 그것을 지키고 뺏기지 않으려고 사실 양만춘은 연개 소문하고 삐뚤어져 가지고 다 쫓겨나서 그렇게 천대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국난이 어려웠을 때는 연개 소문하고 그 소소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목숨을 내놓고 안시성을 지켜서 우리나라를 구했던 그리고 훌륭한 예를 본다든지 이런 걸 보긴다든지 그다음에 신라는 오로지 불국토 사상이라 해가지고 불국토 정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피로 천국을 이루어보자 이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세속 고개, 화랑도 정신 이런 걸 다 키워가지고 이 불교 경전을 뽑아가지고 화랑도를 키워가지고 나라를 지켜서 삼국 통일까지 이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문무대왕 같으면 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속에다가 내가 그래서 외구가 못 들어오게 내가 이 나라를 막겠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참 훌륭한 충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33인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예, 뭐 이분네들이 뭐 민족 지도자라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다 평민이었습니다. 예, 뭐 천도교인이다 줄을 섰습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기독교인 16인, 뭐 천도교인, 뭐 그다음에 뭐 참 기독교인 16인, 천도교인 15명, 그다음에 불교인 뭐 한용우 선생처럼 2명, 2명 뭐 이래가지고 뭐 33인들. 정말로 이분들은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3.1운동에 불을 붙이고 이분들의 민족혼을 깨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되찾아보겠다고 독립운동을 얼마나 많이 참 했습니까?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성은 정말로 충신, 열사, 뭐 연려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남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동양에서 한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만날 남한, 북한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왜 벗어나야 되면 벗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남북한만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세계화됐습니다. 이제 지구촌화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세계 민족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도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뭐 오로지 다시 말해서 뭐 유물사관에 중점한 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고집해가지고 뭐 세계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민족도 전통만 한다고 만나 그것만 보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 속에 어떻게 적응해가는 민족, 더불어 사는 민족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연구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히 때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저 하비 콕스라고 신학자입니다만은 이 양반 뭐라고 그랬어요? 예, 동양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서양 정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것이며 이제 서양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됐지만 정신 문명은 황폐됐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운 제 포지션을 못 차지하고 모두가 다 동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서양 정신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 해결할 것은 한반도뿐이 없다. 다시 말해서 동양에서 그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서 세계화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과 내주 주장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면 때가 이제 서구 물질 문명 위주로 갔던 문명이 이제 기울어지고 동양의 정신 문명과 다시 부러워지면서 동양 문명을 배워가는 때가 그런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뭐 한국을 칭송하는 것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인도의 시성 타고리라고 하는 분, 정말 이분은 인도 사람이고, 예, 우리가 뭐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만 우리가 침략,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까지 오고 싶어도 뭐 일본에서 못 가게 해서 못 왔습니다만은 그때 뭐 한국에 대한 시를 줘준 것이 동방의 등불.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암송하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났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너의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러면서 정말로 한국 민족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면 세계에게 가장 그 영향을 주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깨어날 것이다. 아주 예언했지 않습니까? 뭐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시인으로서는 성자 속에 들어가는 아주 칭송을 받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영감을 받아서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간단하게 38성 다 갈라진 나라다 그냥 우연히 갈라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좌우익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통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좌익 중에 좌익, 공산주의 대표 국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무신론, 예, 신이 없다, 또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헬레니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중심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뭐 그래서 인간 중심 사상. 이것이 이제 북한에 주장하는 것인데, 같은 한국인데도 정반대를 남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쪽,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는 우익입니다. 우리는 좌익이 아니고 우익인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는 유신론, 다시 말해서 조상신을 믿던 하나님 신을 믿던 이렇게 유신, 우리 인간 외에 우리 인간을 올바로 다시 말해서 바라보고 또 키우고 우리를 조종하고 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중심 사상,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반대로 다 반쪽이 갈라져 있는데 이서 분열인데, 정말로 앞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해결되고 무신론이 해결되고 사람 중심한 인본주의가 해결되는, 정말로 신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다시 말해서 그런 사상으로 다시 말해서 통일될 때 진정한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세계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만 이렇게 아주 첨예한 이런 사상의 대립, 그다음에 종교의 대립, 그다음에 인생 간의 가치관의 대립, 이렇게 지금 남북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만 해결되게 되면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열린 민족주의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끼리만이 믿는 그런 고립된 민족주의보다는 이제 열린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귀한 때가 왔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서독 통일이 서독이 잘해서, 뭐 누가 잘해서 불란트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그래서 동서독 통일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맥을 짚어보게 되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그만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때에 개혁 개방할 때에 정말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다음에 동독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우리가 동독이다 서독으로 가고 우리 뭐 어떤 나라를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판 붙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독 군인들한테 우리가 호소하면서 동독 군인이 나서서 전전해 줄지 바랐습니다만은, 동독 군인은 또 본국에다가 연락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To the reformers' dismay, Gorbachev never punished the army. Let's come together and pray for all those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e communist nations. Soviet troops killed innocent civilians in Lithuania and elsewhere, though they always pulled out before full-scale war.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또 3차 전쟁에 말려들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비극이 되겠냐. 물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전쟁하고 싶지 않고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서독을 미국이 지원해서 통일하고 주도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싸우기 싫고 또 미국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동독 군인들 앞에 거기 다시 말해 베를린 장벽에 개입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무력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제동을 건 것이 사실 동서독의 통일인 것입니다. 그럼 동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소련도 손 떼겠다, 안 도와주겠다 그러고,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서독으로 넘어가서 살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때가 와서 동서독 통일이 어떻게 보면 쉽게 된 것이죠. 전쟁하지 않고 싸움되지 않고. 이것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북한 통일도 때가 올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그러고, 중국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돕는 것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도 때가 되면은 중국도 뭐 도움 못 받고 소련도 도움 못 받는다,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같은 민족끼리 살아봅시다 하고 뭐 때를 지어 넘어올 수 있는 것이 3파선을 넘어오는 것이죠. 사람은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있는 굶어 죽겠다 그렇게 되면 때를 지어 넘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 북한 뭐
체제를 더 유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기회가 제 생각에서는 쉽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지금 갈등을 더 깊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뭐 전쟁을 한다 어쩐다, 그거는 불가능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가 아니고 미국의 우주 플랫폼 사업이나 인터넷 싸움은요, 세계를 정말로 구석구석 감시 못하고 안 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술, 우주의 그 헤게모니, 이 세계를 다시 말해서 감시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의 발달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앞서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 다음에 전 원자탄 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다 쓰는 것이 미국의 우주 공간의 스페이스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쉽게 북한이 이를 저지른다, 또 북한이 함부로 한다 하는 것을 못할 때가 지금 오고 있도록 지금 압력이 지금 점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이 세계를 다시 말해서 지배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미국의 기술력, 또 미국의 자본력, 그다음에 미국의 그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다시 말해서 우주 지배 기술, 이런 건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크게 힘이 발달돼 가지고, 예, 다시 말해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 또 그다음에 북한의 공산주의 운동이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오면은 통일이 갑자기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무슨 민족주의에 너무 매달리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데 너무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 세계화 속에 눈을 돌리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게 어깨를 마주하고 이걸 다시 말해서 이제 어깨를 마주하면서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이제 연구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 중국의 1대1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세계를 어떻게 보면 실크도를 가지고 세계를 영향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싶어졌는데, 그건 만들어 놓고 중국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각 나라에서 반발하는 나라도 많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돈을 못 갖고 이제 떠먹겠다 하는 나라도 생기고, 예, 그다음에 중국에 그 개발한다 해서 엄청난 중국 돈이 또 세계에다 뻗어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패권 전쟁에 꼭 마음대로만 되지 않았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차 전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이런 기술 발달도 좋은데, 그럼 기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뭐지요? 만나는 수뿐이 없습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길이 있어야 만나지요. 길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평화 고속도로를 주장하고 그걸 주창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 고속도로를 가지고 세계가 다 이렇게 자동차다 누비면서 골고 다닐 수 있게 되면 각 나라의 사정을 아는 것만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만큼 공존하는 것이 더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지, 싸움질하고 서로 맥히고 먹고 이런 것은 세상을 가지고는 불행한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옛날에는 교통이 두절됐을 때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다 남의 나라였습니까? 남의 나라였었는데 모르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다가 고속도로, 한 나라다가 같은 도로망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같은 민족으로 살듯이 세계도 이런 도로를 통해서 정말 세계가 한 가족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좀 내본다면, 사실 우리의 통일론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6.25를 겪은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제 일생을 맞춘 것이고, 또 그다음 제 일생을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오니까 이것이 다 북한 때문에 그래, 이것이 다 전쟁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원한이 맺히고 한이 맺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원한과 한 가지고는 결국은 뭐겠죠? 서로 멸망하는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망과 한을 어떻게 풀 것이냐? 미래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연구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북한을 무조건 퍼주기 운동,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북한은 끊임없이 원망만 하겠다,
이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세대는 점점 인구 속에 이제 숫자가 이제 좁아들고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다 그런 생각 갖느냐? 그렇다면 그런 생각 없으면 나 그때 나라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대로 공존의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끼리 공존이 아니라 세계는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주고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공조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려면 미래지향적인 통일론을 우리는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세계가 잘 산다 하더라도 세계 속에서 우리 나라가 잘 살고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저 못 살고 우리나라는 그저 어쩔 수 없어. 뭐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만날 침략만 당해야 돼. 뭐 이렇군요. 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그래서 무대한 민족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민족은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이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순전히 교육 때문에 위대한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그 나라 경계라는 게 뭐 얼마나 뭐 경기도만 하나의 나라 크기가.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750만 뿐이 안 됩니다. 외부 나간 사람이 한 800만, 한 뭐 1500만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 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왜 유대인들의 똘똘똘 뭉치고 나라를 애국하고 공부하다가 두고 뭐 자기 나라 전쟁 나게 되면 이집트하고 싸울 때 7일 전쟁 때 뭐 얼마나 뭐 공부하다 말고 뭐 박사 석사하다 말고 전부 나라가 전쟁에 참여한다 쫓아가는 나라가 저기 그 이스라엘 학생들 아닙니까? 뭐 이미 소문 다 났죠. 그만큼 정말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민족이 위대한 것뿐만 아니고 정말로 훌륭한 민족으로 성장 발전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것이 선민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서구사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향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민의식이 있다면 우리 동양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처럼 우리 한민국처럼 우수한 민족이 없고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가 다 하늘을 섬겼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 왔습니다. 또 어려울 때는 정말로 다 몸을 바쳤습니다. 뭐 아까 예를 들었더니 하나 빠지고 없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는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부에다 대고 우리가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몇 달씩 전쟁해서 남쪽을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침략을 성공해서 우리가 다시 식민지 나라를 만들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뭐가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여자들도 고탈하려고 그 집을 쳐들어가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목매달아 미래다 죽어버리고 또 되면 뭐 잘 먹고 잘 살 거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쎄 빠지게 고생해서 침략했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 여인들의 그 다시 말해서 그 애국심이라는 것은 정주를 지키고 말이죠. 자기 남편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세상에 어디도 그런 위대성이 없습니다. 뭐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살리고 또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지금이라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민족이 뭘 할 줄 알겠어 이렇게 자포자기한다거나 또 우리 민족은 뭐 역시 뭐 다시 말해서 엽전이야 뭐 어디가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래 가지고는 민족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교육한다는 걸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들 민족 교육 또 후손 교육 후배 교육 이런 교육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은 뒷전입니다. 그죠? 뭐 먹고 사는데 투자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뭐 부동산에서 또 어느 정권에 불붙어야 또 뭐 내가 사업이라도 잘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미래의 인재를 교육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 그럭저럭 잘 살다 죽으면 되겠지만 미래에 정말 똑똑한 후손들이 안 태어나게 되면 또 교육되지 않으면 미래의 희망을 어디다 갖겠습니까? 결국 어느 나라 민족이도 우수하다는 얘기는 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민족을 교육했습니다. 뭐 히틀러가 또 나폴레옹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 보게 되면 다 민족을 교육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 또 우리나라 한민족도 정말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족이 옛날부터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학문도 많이 하고 그런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틀림없고 특이한 나라입니다. 예, 모든 종교가 신을 받들고 하나님을 받들고 그러는 것인데 정말로 조상을 받드는 유교 이게 출발은 뭐 공자님부터 중국이지만
가장 성대하게 발달된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개 선생, 뭐 율곡 선생, 뭐 얼마나 훌륭한 유학자들이 나와서 중국에서 배우도록 역고로 배우러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불교. 불교 보세요. 뭐 인도에서 뭐 지금 인도는 전부 다 뭐 해계로 변하고 없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근데 이 인도의 불교가 대한민국에 와서 실지 불국다 나라이고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만큼 전 국민이 이게 부처님을 믿었던 나라가 역사 속에 없습니다. 예. 이런 그런 것을 적응해서 우리가 발전시켰다든지. 예. 그다음에 기독교. 기독교라는 것도 뭐 어디입니까? 서양은 다 기독교라고 하지만 가장 동양에서 기독교가 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금 얼마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주교, 뭐 기독교도 앞에가. 그런데 같은 그 패밀리, 같은 그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는 뭐 조상 모시는 유교로다.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뭐 그다음에 뭐 불교 믿어 절에 다니는 사람, 엄마 아빠는 뭐 누나들은 그다음에 또 뭐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뭐 내종교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오로지 종교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기독교 나라 불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불교 국가 기독교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장점이 있다면 좋은 것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한민족은 정말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을 교육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뭐 믿고 천당 간다, 뭐 믿고 극락 간다 그런 것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고, 예,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편파적인 얘기고 진정한 종교의 사명은 인간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공자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간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면 얼마나 훌륭한 자비스러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독교 사랑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교육의 목적을 두고 결국 인간과 인종은 교육의 승패로다가 위대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미세하고 너무 작은데 뭐 다시 말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뭐 민족이 우수하니 뭐 남쪽이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고 민족의 정통성이 뭐 북에서 가질래 남한에서 가질래 이런 것은 좀 너무 편협하고 정말 우리의 한민족은 훌륭한 그런 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 교육에 초점을 두는 그런 종교도 총합된 나라가 우리나라 민족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집결하고 잘 살려서 정말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우리 아주 훌륭한 민족성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런 민족성, 북한이 그런 민족이 변하면 통일도 쉽게 될 것입니다. 또 통일되고 나서도 이런 훌륭한 민족성이 똘똘 뭉치게 되면 아마 동양에서 가장 우수 나라를 인도해가는 리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동양의 리더 나라는 앞으로는 서구 사회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지도해 나가는 리더해 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크게 발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일이나 모든 제 문제는 결국 가치관 통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도 하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다툼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민족성으로 또 훌륭한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의 생각으로만 통일되게 되면 통일도 빨라지고 모든 것을 앞으로 통일된 이후라도 훌륭한 민족으로 남고 훌륭한 민족이 훌륭한 나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민족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성 또 민족주의 이런 것을 더듬어 보고 남북한의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더듬어 보고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인 민족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제가 담당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